옥상으로 올라가요. 탈출 순서는 아픈 큰 누나, 사랑하는 부모님, 연로한 친척어른, 철없는 사촌 동생들, 그리고 나입니다. 나오세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저렇게 높은 건물로 된 회사에만 원서 낼 거야. 그렇게 저런 데서 일하지 뭐 한다고 아직도 놀아. 할 수 있어, 영남아. 다른 거. 다른 거. 가스 테러 현장에서 대피 중인 시민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완등 가자. 그래 가자. 완등.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작품 바로 영화 엑시트입니다. 아, 이게 요약된 내용만 봐도 정말 굉장히 재밌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사실 작년에 너무 그 시기에 바빠서 못 봤거든요. 두 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보셨군요. 못 봤습니다. 네, 못 보셨군요. 육아 때문에. 아, 그 요약본은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육아 때문에. 네, 육아 때문에. 박 변호사님 어떠세요? 예,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아. 그 예고 영상이나 줄거리는 좀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좀 어려운 그 좀 무거운 주제를 네. 좀 코믹스럽게 재미있게 풀어간 영화라고 평들이 있어서 많이 그러니까요. 재밌다고들 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그 1000만 가까이 보셨는데 우리 저희 셋 다 못 봤을까요? 그러게요. 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내용은 좀 꼼꼼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 영화 엑시트가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유명해서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예고편이나 요약본은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네. 자, 내용이요. 유독가스가 퍼진 도심을 탈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청춘 남녀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있는 재난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불법적인 요소들이 꽤 있다고 하거든요.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이 한 남성이 유독가스를 일부러 도심에 퍼뜨리게 됩니다. 요거는 뭐 누가 봐도 당연히 불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단 유독가스를 뿌리는 일부러. 것 자체가 네.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고요. 형사적으로 봤을 때도 유독가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아주 독극물이어서 바로 맡으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렇죠. 아주 강력한 거라고 본다면 네. 살인의 어.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살인죄의 실행행위, 그러니까 살인죄의 실행행위 수단이 유독가스인 것이니까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거라면 네. 신체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준다고 그러면 상해가 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상해죄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네. 됩니다. 어쨌든 이래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들의 탈출 장면을 돕기 위해서 드론이 이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드론 이용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불법적인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화 엑시트를 보면 야간에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실제로 드론을 야간에 띄우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 야간에는 원래 띄우면 안 되는군요. 예. 이게 이제 드론이 초경량 비행 장치라고 해서 항공산업법, 항공안전법의 규제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법에 의하면 이런 드론의 경우에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에 야간 시간에는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드론을 띄울 때 뭐 어떤 특정 뭐 군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띄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야간에도 띄우면 안 된다라는 네.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영화에서 보면 드론이 또 다른 역할을 하나 더 합니다. 이들의 탈출 장면을 촬영을 해서 방송으로 이제 생중계를 생생하게 하게 되는데 요것도 그럼 불법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드론을 띄우는 것도 문제긴 하는데 네.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는 것도 이제 위법행위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 촬영을 하려면 미리 사전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비행 승인 신청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고 만약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했다. 네. 그러면 형사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드론을 띄워서 촬영 당한 개개인들 네, 네. 이 피해자가 될 때 네.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걸 당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민사적으로 뭐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초상권 침해로 인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만약 이걸 영상을 올린다. 그래서 뭐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한다면 명예훼손도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엑시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재난에 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방법들을 알게 됐다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는데 엑시트로 인해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법안인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영화의 이제 주요 줄거리를 보면 그 탈출하려고 했는데 옥상문이 닫혀 있어서 예. 어떤 고난을 겪게 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9월에 국회의원분이 엑시트법, 엑시트법. 그래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예. 법률안에 주던 내용을 보면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해서 5층 이상의 건물 옥상을 반드시 개방하거나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예. 보통 그 건축물 옥상 출입문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해야 되는데요. 네. 보통 건물주나 관리 그 사무소에서 주체분들이 옥상에 네. 청소년들이 올라가서 그렇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서로 좀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닿는 있으니까.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이 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개방을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옥상에서 사건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니까 이제 그 문을 잠궈놓는 건물주 입장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런 옥상문과 관련된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 고층 건물 옥상에 피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항은 네. 건축법에 있거든요. 근데 건축법을 보면 옥상 광장이라든지 뭐 헬기가 내릴 수 있는 뭐 헬리포트 같은 네. 것들이 그 설치 의무가 되는 건물들이 11층 이상 11층 건물이었어요. 이상? 네. 예.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 대형 건물들이죠. 네. 대형 빌딩들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에 적용을 받는 건물들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보다 낮은 건물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5층 이상인 건물은 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2종. 그래서 공연장으로 쓰는 경우에만 이제 피난용도의 옥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이제 그 개정안을 보면 5층 이상의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세대라든지 네. 그런 공동주택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옥상에 이제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출입문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 시스템하고 이제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네. 그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이제 명문화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일단 법률은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네.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뭐 1000만 가까이 본 영화라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또 배울 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엑시트 법률로 재미있게 재해석을 해봤고요. 이외에도 법률로 재미있게 풀어보고 싶은 영화나 뭐 동화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재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